안녕하세요. 편하게 들으며 마음의 양식을 공부하는 채널 중년의 품격입니다. 반가움은 있어도 피곤함은 없어야 한다. 오늘은 당신과 함께 명심보감의 한 구절을 공유하려 합니다. 이 말은 사람들이 서로에게 가져야 할 적절한 거리에 대한 현인의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그들을 가족, 친한 친구로 불러도 때때로 거리를 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는 가까워질수록 참으로 아름다운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가까움이 너무 빈번하고 지속적이라면 그것은 우리의 눈에 묻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그 아름다움은 당연하게 여겨지고 더 이상 감사의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비록 가족이나 친한 친구일지라도 그들에게 집착하지 않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 스스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주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들과의 교류를 줄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단지 그런 교류가 너무 지나치게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려면 가끔은 그들을 그리워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는지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지혜가 단지 가족이나 친구와의 관계에만 국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원칙은 우리의 일상생활, 일터에서의 관계, 심지어 우리 자신과의 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일하면서도 그 일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일에 너무 몰두하고 다른 것들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 지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일에 너무 몰두하여 무뎌져 버린 감각을 회복하고 그 일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떤 관계를 가지든 간에 우리가 그것을 제자리에 두고 적절한 거리를 두고 바라볼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그것을 더욱 명확하게 보고 더욱 소중하게 여길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지혜를 더욱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실제 사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사연은 성공한 기업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는 대형 회사의 최고 경영자로서 끊임없이 일하며 모든 일을 완벽하게 처리하려는 압박감에 시달렸습니다. 열정적으로 일하며 그녀의 업무에 몰두했지만 그녀는 결국 그 일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이 사연이 자신의 일에 너무 몰입하여 다른 것들을 무시하고 그 일에 대한 자신의 관찰력과 감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명심보감의 이 지혜를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그 지혜는 반가움은 있어도 피곤함은 없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녀는 이를 인지하고 나서 자신의 일과 생활에 대한 다른 시각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일에 너무 몰두하지 않고 다른 삶의 영역에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취미를 갖게 되었고 가족과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일을 더 이상 중심으로 삼지 않고 그 일에 대한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그녀에게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변화는 그녀가 그녀의 일을 더욱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 일을 더욱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녀는 그 일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고 그 일에 대한 열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명심보감의 이 지혜가 어떻게 우리의 일과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그러나 이 지혜는 그저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조언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간관계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도 담고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우리는 더욱더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에게 더욱더 사랑을 보여주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그들에게 너무 집착하게 되어 그들을 무리하게 압박하게 되곤 합니다. 이는 우리가 그들에게 너무 가까이 있어서 그들의 필요와 감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는 이 지혜를 생각하고 그들에게 약간의 공간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적절한 거리를 두면 그들은 그 공간에서 자신들을 찾고 자신들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우리 가족 관계와 친구 관계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부모님 또는 친구에게 이해를 구하고 그들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그 사랑과 이해를 너무 과도하게 요구함으로써 그 관계에 부담을 주곤 합니다. 존경하는 한 부모님이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들은 아들이 너무 자주 집에 오는 것을 원망했습니다.
아들은 항상 부모님을 찾아갔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부모님은 처음에는 그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은 아들이 너무 자주 집에 오는 것에 피곤함을 느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아들이 그들에게 너무 가까워져서였습니다. 그는 그들의 개인적인 시간과 공간을 침범했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휴식과 평온을 방해했습니다. 이것은 아들에게도 문제였습니다. 그는 부모님에게 너무 의존하게 되었고 그것이 그의 자립력을 저해하였습니다. 이 부모님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명심보감의 지혜를 떠올렸습니다. 그들은 아들에게 그들이 필요로 하는 개인적인 시간과 공간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들은 아들에게 그들이 그를 사랑한다는 것을 재확인하면서도 그에게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설명하였습니다. 아들은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모님의 말을 듣고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도 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는 그들과 더욱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그를 둘러싼 다른 사람들과도 더욱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명심보감의 이러한 지혜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가족과 친구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직장이나 학교,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이것은 유효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동료나 상사, 교수님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의 능력을 인정받고 우리의 노력을 칭찬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그것을 너무 과도하게 요구합니다. 한 젊은 여성이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자신의 상사에게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그의 기대를 초과하는 일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칭찬을 얻기 위해 자신을 고갈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상사는 그녀의 노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그녀에게 더 많은 일을 부탁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능력을 이용하였고 그녀를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성은 이런 상황에 대해 명심보감의 지혜를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상사에게 그녀의 노력을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을 너무 과도하게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능력과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상사에게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녀는 그의 부정적인 태도와 그가 그녀에게 부탁하는 과도한 일에 대해 표현하였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능력과 노력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환경에서 일하길 원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녀의 상사는 그녀의 말을 듣고 그녀의 입장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녀에게 적절한 업무를 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노력을 칭찬하였고 그녀를 더욱 존중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명심보감의 지혜는 우리의 인간관계를 더욱 건강하고 풍요롭게 만듭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우리와 다른 사람들과의 거리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대인관계를 성공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지를 가르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명심보감의 이 지혜를 항상 기억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지혜를 통해 우리의 삶이 더욱 풍요롭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지혜가 더해지면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우리의 삶은 더욱 의미 있게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명심보감의 이 지혜를 항상 기억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지혜를 통해 우리의 삶이 더욱 풍요롭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문제와 도전에 직면하여 절망하고 실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명심보감의 다른 중요한 조언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천하의 난관이 없고 오직 매끄러운 길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다잡고 굳세게 버텨야 한다. 라는 격언입니다. 한 중년의 남성이 그러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그는 한 시점에서 그의 사업이 실패했고 그의 가족과 친구들이 그를 떠나갔습니다. 그는 외롭고 절망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명심보감의 이 지혜를 기억했습니다. 그는 그의 문제와 도전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을 다잡고 굳세게 버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그의 실패와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결국 그의 사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가족과 친구들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삶의 어려움과 도전을 극복하고 그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명심보감의 지혜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도전에 대처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도전을 극복하고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드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명심보감의 이러한 지혜를 항상 기억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지혜를 통해 우리의 삶이 더욱 풍요롭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지혜를 통해 우리의 삶이 더욱 의미 있고 만족스러울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를 기억하고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개선될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간관계, 우리의 일상생활, 그리고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도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됩니다. 따라서 명심보감의 이 지혜는 우리 삶의 많은 부분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간관계를 개선하고 우리의 삶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우리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명심보감의 지혜를 항상 기억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지혜를 통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명심보감의 한 가지 더 중요한 조언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인생은 한순간에 변할 수 있다. 그러므로 마음을 다잡고 항상 준비해야 한다. 라는 격언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항상 준비의 자세를 가져야 하며 변화를 받아들이고 적응해 나가야 함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항상 희망을 가져야 함을 상기시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희망과 준비의 자세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명심보감의 이 지혜를 통해 우리의 삶이 더욱 풍요롭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함께 나누는 중년의 품격,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